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식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39% 그리고 0.4%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락한 기업들은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테슬라였고요. 상승에 기한 기업들은 주로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테슬라를 보기 전에 우선 매크로 지표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겠는데요. 어제 새벽 12시에 ISM 서비스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결과로는 ISM 서비스 인덱스는 54라는 컨센트에 비해서 52.8이 남았고 ISM 서비스 프라이스 페이드는 65.1이라는 컨센트에 비해서 60.4가 나오면서 컨센트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약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떠한 수치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저에게 허용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대한 가늠해서 멤버십분들께 분석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로 이 수치가 상승을 하면은 컨센 대비해서 높은 결과치가 나온다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면은 컨센 대비해서 낮은 결과치가 나온다는 의미인데 서프라이즈 인덱스상 쌍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이제는 컨센 대비해서 조금 약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ISM 서비스 인덱스의 수치들은 낮게 나오면서 10년 적리가 4.5%에서 4.4%대로 하락했고요. 반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테슬라로 돌아가서 어떠한 이유에서 약한 매크로 지표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하락했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캘리포니아의 테슬라 24년 4분기 점유율이 23년 4분기 대비해서 약 이렇게 8%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데 이어서 독일에서의 1월 출고량은 1277여 개로 지난해 1월 대비 59%나 떨어졌다는 등의 우려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센티멘탈이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독히 최근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모델 Y가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4년 4분기 실적은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좋지 못한 실적이었고 실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25년 2분기의 컨센이 여기 0.74달러에서 0.70달러로 하향 조정을 받았고 주가를 의미하는 이 남색깔 차트는 하향 조정이 된 빨간색의 흐름에 따라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5년 2분기 어닝퍼셔의 컨센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으로 매일 이 수치가 업데이트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어닝콜에서 매우 좋은 미래 전망들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프리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프리장에서 4.43% 그리고 장이 열린 다음에는 5%만큼이나 올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를 하지 않고 1월 30일 실적 발표된 그 당일날 이렇게 리스크는 알아두자라고 분석을 드렸던 이유는 정말 이상하게도 어닝콜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것과는 반대로 애널리스트의 25년 2분기 어닝퍼쉐어의 컨센은 꽤나 가파른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추면을 하지 않고 계속 보수적으로 지켜봐야겠다라고 멤버십분들께 분석을 드린 것이고요. 애널리스트의 평균 어닝퍼쉐어의 컨센은 이렇게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직 이렇게 특별히 반등한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멸하지 않고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서 본다면 추매하는 기준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색인 주가가 계속 추가로 더 하락해서 결국 어닝퍼셔의 컨센인 빨간색의 위치에 도착했을 때이고요. 두 번째는 빨간색의 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 때가 되겠는데요. 일단 저의 경우는 거의 매일 이 지표들을 멤버십분들 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만약 테슬라를 추매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온다면 제가 놓치지 않고 또 잡아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약한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공유드렸듯이 수급 현황 지표도 한몫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있는 곳은 가장 강함에 위치해 있지만 여기 세로축은 모멘텀이고 가로축은 바로 힘을 의미하는데 여기 가운데인 100-100을 기준으로 테슬라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는 모멘텀과 힘이 약한 상태로 이 흐름대로라면 머지않아 테슬라가 위치하게 될 분면은 여기 약함 혹은 가장 약함 쪽이 될 텐데 이러한 분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매를 하고자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추매를 하지 않고 계속 홀딩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제가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면서 오히려 추매를 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바이앤홀딩을 하지 않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여 평단가가 높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저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4월 29일부터 10월 25일 그리고 11월 4일 등 테슬라가 저평가했을 때를 시작으로 꾸준히 바이앤홀딩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공유드린 데이터를 제가 매일 추적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가 객관적으로 저렴하고 비싼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여기 24년 3분기의 실적 그리고 트럼프 당선과 함께 매우 큰 두 개의 갭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갭들을 채우러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갭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여기서 어떤 지점에서든 결국 반등하여 우상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범위 중에서 어떤 지점에서 반등할 확률이 높은지를 알고 그것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옵션 스택들의 포지셔닝 데이터와 밸류에이션까지 여러가지로 체크하면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가는 빠지는 와중에 테슬라를 매집하는 월가 기관들의 숫자는 이렇게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지를 봐야겠고요. 테슬라에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률을 이끌어갈 주제는 바로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25년 2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시작으로 여기 이렇게 79빌리언 달러까지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월간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장기 투자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만큼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매를 놓치면 안 될 정도의 구간인지를 알고 있고요. 언제쯤부터 매수하면은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정은 전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테슬라의 데이터를 현지신경으로 바라보면서 테슬라의 주식이 저렴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수량을 늘려나가 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신사학개미의 유튜브 멤버십 텔레그램에다가 전부 다 공유해 나갈 계획이고요. 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테슬라에 있어 남아있는 변수는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될 Initial Jobless Claims와 Continuing Claims이고 금요일 경우 실업률과 같이 일자리 데이터들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노동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비로소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반등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설사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우상향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오히려 그럴 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매를 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추가적인 분석은 오늘 밤 여기 테슬라 미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